안녕하세요. K드라마 순례자 은지예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최동훈 감독의 2006년작 영화 타짜입니다. 타짜는 허영만 화백의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화투를 이용한 도박판을 배경으로 도박에 빠져들어 타짜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청년 고니, 매혹적인 미모를 가진 정마담, 그리고 연륜과 카리스마를 소유한 전설의 도박꾼 평경장 등 타짜들의 인생을 건 한판 승부를 감독 특유의 기법으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가구 공장에서 일하며 남루한 삶을 사는 고니는 대학보다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돈이 우선인 열혈 천방지축 청년입니다. 어느 날 고니는 가구 공장 한편에서 박무석 일행이 벌이는 화투판에 끼게 됩니다. 20장의 화투로 벌이는 섰다 한판이었죠. 화투. 말이 참 예뻐요. 꽃을 가지고 하는 싸움. 근데 화투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희망. 고니는 섰다판에서 3년 동안 모아두었던 돈 전부를 날리고 맙니다. 그게 전문 도박꾼 타짜들이 짜고 친 판이었던 사실을 뒤늦게 한 고니는 박무석 일행을 찾아 나서고 도박으로 시비가 붙은 한 창고에서 우연인 듯 필연처럼 전설의 타짜 평경장을 만납니다. 고니는 평경장과 잃었던 돈의 5배를 따면 화투를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와 함께 본격적인 꽃싸움에 몸을 던지기 위한 동행길에 오릅니다. 여긴 전북 군산시에 있는 신흥동 일본식 가옥으로 영화 속 평경장의 집으로 등장하는 곳이에요. 고니는 이 평경장의 집에서 평경장의 가르침을 통해 도박 기술을 습득하고 드디어 타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해 서울에서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고니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이 대사는 순박하면서 평범한 청년이었던 고니가 주변 일엔 아랑곳 않고 마이웨이를 추구하며 변한 것을 말해주죠. 고니는 평경장과 지방 원정을 돌던 중 도박판의 꽃 설계자 정마담을 소개받고 고니와 정마담은 서로에게서 범상치 않은 승부욕과 욕망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정마담이 설계한 판의 첫 번째 타깃은 퇴역 장군인 오장군이었는데요. 이 오장군은 권위적이면서 보수적이고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행동이 일관적이고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더 쉬웠던 거죠. 이런 유형의 인물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본인한테 대들면 심기가 더 건드려지고 못 참기 마련이죠. 그래서 고니는 오장군과의 화투판에서 일부러 더 까불까불거렸어요. 고니는 정마담이 미리 설계해둔 판에서 큰 돈을 따게 됩니다. 그때 고니에 대한 내 감정이 뭔지 알았어요. 저 남자 가지고 싶다. 오장군이 돈을 잃고 분노해 부하에게 공격을 지시하자 오히려 오장군의 목에 흉기를 겨눕니다. 장군님, 원래 등잔밑이 더 뜨거운 법이랍니다. 고니는 결국 커져가는 욕망을 이기지 못한 채 잃었던 돈의 5배를 따면 화투를 그만두겠다고 한 평경장과의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고니는 정마담과의 화려한 도박 인생과 평경장과의 헤어짐을 선택했어요. 가보라오, 정마담. 그 여자 예쁜 칼이야. 조심해서 만지라. 평경장은 기차에 오르다가 고니를 다시 돌아보며 이 말을 남기죠. 마지막 원칙.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이 말을 남기고 평경장은 유유자적 기차에 오르고 평경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고니는 그 기차역에서 극악무도한 독종이자 죽음의 타짜란 아귀를 스치듯 만납니다. 훗날 고니는 정마담의 술집에서 벌어진 한 화투판에서 요란스러운 입담으로 판을 흔드는 고광렬을 만나게 됩니다. 여긴 군산의 중국 음식점인 빈해원이고요. 도박장 하우스 중 한 곳으로 촬영된 장소예요. 이후
정마담의 하우스에 경찰의 단속이 들어오고 정마담은 안면을 트고 지내는 경찰에게 이런 명대사를 남기죠. 아, 이거 왜 이래 새삼스럽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어떻게 그런 데에 들어가. 고니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던 중 고광렬과 함께 정마담을 떠나게 됩니다. 고광렬은 고니와는 달리 남들 버는 만큼만 따면 된다는 직장인 마인드에 인간미가 넘치는 타짜죠. 둘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전국의 화투판을 휩쓸고 다녀요. 고니와 고광렬은 함께 원정을 뛰며 나름의 도박 인생을 꾸려갑니다. 고니는 자신을 이 세계에 발담그게 한 장본인인 박무석과 그를 조종하는 인물 곽철용을 찾게 됩니다. 고니는 과거 박무석에게 당해 누나의 돈을 전부 날렸었고 그를 만나서 예전 가구 창고에 복수를 할 겸 곽철용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의 조직이 운영하는 하우스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고니와 고광렬은 두각을 보이게 되는데요. 때마침 경찰이 하우스를 덮치는 바람에 곽철용은 일단 부하에게 바깥의 돈을 수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면서 고니에게 얘기를 하죠.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고니는 곽철용의 돈을 따고 나서 원정 중 우연히 들른 한 술집에서 술집 주인 화란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마침 화란에게 관심이 있는 곽철용이 오게 되면서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결국 박무석은 훗날 고니와 다시 대결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입니다. 둘은 첫눈에 서로에게 끌리지만 한없이 떠도는 타짜의 인생에 사랑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여긴 군산에 있는 중국 음식점인 국제반점이고요. 제가 지난 10월 말에 군산의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다니면서 방문한 중국 음식점이 앞서 나왔던 비내원과 국제반점 그리고 쌍용반점이었는데요. 이 세 군데의 식당 중 네이버 평점이 제일 높은 곳은 국제반점이어서 이 국제반점에서 뜨끈하고 맛있는 간짜장을 시켜 먹었어요. 국제반점은 고니의 엄마와 삼촌이 운영하는 중국집으로 등장하는데요. 고광렬이 국제반점에 찾아가 고니를 대신해 가족들에게 돈가방을 전달하죠. 고니가 이렇게 보면 애가 진국이에요. 애, 성격이? 성실해요. 그리고 또 가정교육이 잘 돼 있다 했더니 왜 그러나 싶더니 우리 어머니를 닮으셨네. 아이고. 또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또 무대뽀예요, 무대뽀. 아이 근데 나쁜 뜻이 아니라 또 남자는 또 무대뽀 기질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자한테 또 인기 많고. 근데 어떨 때 옆에서 보면 우라통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보세요. 참 내 별 얘기를 다 하네. 들어보세요. 두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한 여자를 내가 찜했거든요. 먼저 딱 보고 지하고 눈 맞았다고 확 휙 가져가 버리고 우라통이. 아이고. 아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여자 문제에 있어서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저 화투는 곧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긴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의 잔다리로고요. 화란이 일하던 카페가 여기 잔다리로에 있었어요. 정마담은 고니의 여자친구 화란의 가게로 차를 몰고 가면서 너구리와 통화합니다. 소문 쫙 퍼졌지. 저번에 곽철용네 판때기 거덜냈대. 다시 붙을 거라는데. 그러니까. 너구리는 대가리 속에 마요네즈만 들었니? 곽철용 이 새끼 나발 불면 님이 겉도 소화 안 되는데. 여기 이 공중전화 대각선 맞은편이 화란이 일하던 카페 피아제가 있었는데요. 영화 개봉 16년이 지난 현재는 육향이란 이름의 고깃집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여기 이 공중전화에서 고니는 화란의 카페를 바라보며 통화를 했죠. 이 근처에 카페 웍소베러 잔달이란 카페가 있어서 들어왔는데요. 카페 이름처럼 작업하기 좋은 공간이라 그런지 노트북으로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얼그레이 갸또와 자스민 밀크티를 주문했는데요. 둘 다 충분히 맛있었지만 이날을 비롯해 제가 좋아하던 밀크티를 먹으면 배탈이 정말 심하게 나더라고요. 전날도 체해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앞으로 평생 다시는 밀크티를 마시지 말자. 밀크티 마시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정마담은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고니를 포섭하기 위해 고니의 차를 훔쳐 숨기게 됩니다. 돈을 전부 차에 보관하던 고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곽철용의 돈을 털어먹어야 했어요. 결국 고니는 박무석을 찾아가 협박을 했고 박무석이 곽철용을 배신하면서 정보를 불어주게 됩니다. 그 정보들로 곽철용의 사기 도박판을 전부 간파한 고니는 곽철용과 재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참고로 이 유행어가 된 묻고 더블로 가라는 대사는 자신의 사기 도박판을 믿은 곽철용이 고니의 도전에 응수해 한돈을 계속 크게 유지하자는 콜 또는 딜에 해당하는 대사예요. 이 재대결에서 고니는 곽철용이 설치한 함정을 전부 부숴버리고 곽철용에게 두 끝을 주고 한 끝에 5억을 거는 블러핑으로 곽철용을 이깁니다. 하지만 곽철용은 박무석의 배신을 눈치채고 박무석의 머리를 볼링핀으로 두들겨 패 저세상으로 보낸 뒤 박무석을 기다리던 고니에게 부하를 보내 흉기로 침을 놓습니다. 그 후 쾌차장에서 고니를 박무석의 시체와 함께 한꺼번에 처리해버리려 하지만 고니는 기적적으로 복대에 숨겨둔 돈다발 덕분에 살아남아요. 그러던 중 곽철용은 한술 더 떠서 고니와 사귀고 있던 화란과 그녀의 언니인 세란까지 매춘부로 팔아넘기려 합니다. 결국 고니는 화란과 세란을 구하기 위해 승부에서 딴 돈을 전부 곽철용에게 바치고 2년간 밑에서 일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녀들을 돌려받고 곽철용은 그런 고니를 받아줍니다. 곽철용은 이어서 고니와 고니를 찌른 부하와 함께 차를 타며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새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뭐냐? 예? 담배 하나 찔러봐. 예. 회장님, 올림픽대로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스케이트보드 역의 배우분이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 출연해서 얘기하기도 했고 김응수 배우님도 여러 방송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올림픽대로가 막힐 것 같다는 대사는 대본에 적혀 있는 것이고 김응수 배우님은 스케이트보드 역 배우분이 애드리브를 친 줄 알고 마포대교로 받아친 거라고 하죠. 세 사람이 차를 타며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니가 운전을 하던 그의 졸개 스케이트보드를 파이프 렌치로 공격하고 고의로 전복사고를 내면서 이 과정에서 결국 곽철용도 사망하게 됩니다. 고니는 자기 가방을 에어백 대용으로 사용해서 살아남죠. 한편 정마담은 돈 많은 중년 남성 호구를 유혹해 그를 도박판으로 이끌어냅니다. 화투판에서 가장 어려운 일, 어떻게 호구를 판때기에 앉히느냐. 일단 호구를 앉히기만 하면 판돈 올리기는 아주 쉽다. 이 정마담의 내레이션과 함께 정마담의 하우스에서 옥신각신하는 노름꾼으로 허영만 화백과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산악인 박영성님이 특별 출연했어요. 한편 너구리는 몇 년 전 기차에서 세상을 떠난 평경장을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 정마담과 대화하며 평경장은 논산 강경역 근처에서 죽었는데 아귀는 그 전에 기차에서 내렸다고 예상과 달리 아귀가 평경장을 죽인 게 아니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귀가 죽인 게 아니네. 그렇지. 그날 기차 안에 누군가 있었겠지. 그 누군가가 누굴까? 아,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본 사람이 있어. 아, 독특한 게 있는데 뭐래더라. 이빨이 하고 너구리가 문득 위를 바라보는데 오장군의 목에 흉기를 겨눴던 정마담의 부하 빨치산의 치아에 금속으로 된 피스가 씌워져 있었고 빨치산은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아, 왜? 평경장,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 길로 들었어. 공포심을 느낀 너구리는 황급히 자리를 떠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데 빨치산이 손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입조심하라며 무언의 경고를 합니다. 이에 너구리도 입에 지퍼를 잠그는 동작으로 무언의 약속을 하죠. 한편 곽철용의 부하는 복수가 낳은 복수를 위해
철용과 친하게 지내던 아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귀는 정마담을 찾아가 협박을 하죠. 정마담은 그냥 곤이란 놈을 나 앞에다 딱 앉혀다 주면 되는 거요. 싫어. 아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있나? 싫다니까. 곤이가 곽초룡을 죽였다는 증거도 없고 거 시방 대가리 치는 호구가 맨 노다지라고 그러더만. 근데 힘 한번 주면 말짱설사요. 지금 협박하는 거야? 나 정마담이야. 알아 정마담. 근데 정마담 가난하게 죽고 싶어?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름 한번 나불켜? 아, 나 참. 이거 영 재수가 없네. 생각 좀 해보고. 에헤이,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퍼. 곤이를 어떻게 할 건데? 걱정하지 마. 피는 내가 볼 텐게. 적당히 좀 봐주면 안 돼? 봐줘. 이야, 인생 족같아도 사랑은 영원하다. 뭐 이거요? 어우, 우리 정마담이 어쩌다 이렇게 순정파가 됐냐? 아귀는 이렇게 곤이에게 애증을 가진 정마담을 미끼로 곤이와 고광렬을 화투판으로 끌어들입니다. 곤이는 기차역에서 스쳤던 아귀를 기억해내며 그것이 죽음의 한판이란 걸 느끼게 되죠. 하지만 곤이는 이를 거절하지 않아요. 곤이는 고광렬의 만류도 뿌리친 채 그리고 처음으로 평범한 삶을 꿈꾸게 한 여자 화란과의 사랑도 뒤로 한 채 죽음의 판이 펼쳐질 배에 스스로 오릅니다. 배 안에서의 화투판에서 아귀는 고광렬의 손장난을 발견합니다. 어이 고광렬이, 저 아세요? 너는 초판부터 장난질이냐? 하면서 아귀는 광렬의 손을 찍어버립니다. 정마담과 곤이가 아귀가 있는 배로 찾아오자 호구는 정마담에게 같이 빠져나가자고 합니다. 예림이, 쟤네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지금 당장 배에서 내려. 지금 이 마당에 착한 척 하세요? 여기는 지금 지옥이에요, 이 빙신아. 각자 알아서 살아남자고. 어? 씨발 재수없게 씨. 곤이는 정마담 아귀와의 도박판에 참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 뭐야 그게? 있어 그런 게. 아수라 발발. 평경장 손가락. 그 화장실에서 본 그 손가락. 그래 평경장 잘 계시고? 죽었어. 어쩌다가 기차에서 떨어졌다네. 오른팔이 잘려서. 아, 그 양반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곤이와 아귀가 처음 만났을 때 곤이는 평경장에 화투를 끊으라는 권유로 영내 화장실에서 손가락을 자르려 하고 있었죠. 정마담이 평경장이 오른팔이 잘려 기차에서 떨어졌다고 한 얘기를 듣고 곤이는 정마담이 평경장을 죽인 걸 확신하게 됩니다. 평경장의 오른쪽 팔이 잘린 것은 평경장의 시신을 확인한 곤이와 경찰밖에 알 길이 없기 때문이었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텐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아귀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동작 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요. 그리고 정마담한테 주려는 이거 장짜리 아니야? 자 모두들 보셔. 정마담한테 장땡을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예림이 급해봐봐. 혹시 장이야? 패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해머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좋아.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든지. 곤이를 아냐고요? 내가 아는 타짜 중에 최고였어요. 하며 영화 타짜는 끝이 납니다. 영화 타짜는 2014년까지 국내 만화 원작 영화 중 최대 관객수인 568만 명이란 관객수를 기록했어요. 멋진 캐릭터들과 흥미로운 이야기, 감각적인 스타일로
2시간 20분짜리 영화를 1시간 20분처럼 지나가게 만들었죠. 영화가 개봉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이 영화의 명대사들은 지금도 예능 방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회자될 정도로 꾸준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한국 영화로 꼽힌 만큼 흥미로우면서 긴장되는 이야기와 배우들의 찰진 연기 앙상블이 멋진 영화 타짜 1편. 성인 관객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화투를 전혀 칠 줄 몰라서 단풍잎이나 사쿠라가 나와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전혀 모르는데요. 명절 때 친척들과 화투를 쳐본 분이라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와 장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K드라마 순례자 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